그러면은 이제 좀 왜 해야 될지까지는 저희가 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실제로 또 이제 저자님께서는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하시기도 네,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운영을 좀 하신다고 했었을 때 막 이렇게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영 70 이제 기획 30 이렇게 좀 네.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저자님께서 좀 경험을 좀 빗대어 봤을 때 이게 좀 실패하는 좀 패턴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 뭐 기획 단계에서 음. 공을 들이다가 좀 실패한다거나 좀 요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은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운칠기삼 여러분 운칠기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삶과 일에 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커뮤니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운이 운영 70이고 기 30이라는 건 기획이 30이라는 거고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말씀처럼 기획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기업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의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되게 정교하게 커뮤니티를 기획을 해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를 잘 모르고 접근을 하는 거죠. 왜?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연애가 나의 계획과 설계대로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쓴 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10을 얻는 걸까? 아니잖아요. 그죠? 연애라는 건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 마음과 시간과 노력들이 더해져야만 뭔가 관계성이 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고객과의 관계의 문제다 보니까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계획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초기의 계획이 되게 간소해야 돼요. 되게 심플해야 되고. 뭐 어떤 주제로 이제 뭐 고객들을 예를 뭐 들자면 어떻게 최소한 불러올 어떤 건지. 주제로 네네. 몇 명을 모을지 그들과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러프한 수준에서의 상황들 혹은 그런 기획도 어렵다라면 저는 베타를 한번 운영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린 베타 거죠. 버전. 네, 베타 버전의 오피셜한 버전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네네. 베타 버전의 그러니까 기간 한정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기간 한정의 베타 버전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경험했던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더 기획을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커뮤니티의 핵심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예요. 이거는 기성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에서는 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조기업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설계도가 있어야 제조가 들어가요. 네. 그죠? 그들에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신제품에 다름없어요.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커뮤니티는 보세요. 오늘 10명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더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다음 주에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옷과 우리의 커뮤니티 룰은 조금씩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룰을 뭔가 되게 강하게 잡아두면 그 룰이 조직이 커지고 혹은 활동이 왕성해질 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이 어릴 때 여러분들 부모님도 계시죠? 아이 어릴 때 아이 옷 사줄 때 마냥 딱 맞는 옷을 사주진 않잖아요. 왜? 어른과 달리 아이는 급격하게 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아이들 옷을 살 때 한 치수 큰 거를 사줘야 좀 오래 입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도 어쨌든 성장하고 변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딱 맞게끔 뭔가 규격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힘을 좀 빼시고 좀 기본적인 것들만 챙긴 다음에 물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고 시작을 해보시고 운영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이제 새롭게 기획의 범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전을 하는 거죠. 운영의 노하우가 다시 기획을 업데이트 시키고 또 이 기획이 운영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서클을 만들면서 점점 커뮤니티는 커지거나 성장의 이제 방향이 놓여져 있는 거죠. 물론 운영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전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를 뭐 거머쥐고 끝까지 성공시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업도 어찌 보면은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도 우리 의도와 달리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아줘야죠. 피보팅을 하거나 아니면 성격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내려놓고 아주 새롭게 커뮤니티를 시작하거나 여러분 너무 커뮤니티를 좋다고 해서 이 커뮤니티가 목적화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딱 맞게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좀 고민하면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마치 이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커뮤니티도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 보시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획에 이제 너무 힘을 빼는 것보다는 제가 좀 들으면서 이제 좀 든 생각은 일단은 좀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싶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객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공동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좀 고객이 모일 만한 장소를 마련을 해준다는 좀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도 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이제 온갖 기능을 다 구현을 했는데 뭐 고객이 안 와. 약간 요런 경우도 사실 아,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염두에 이제 둔다고 했었을 때는 차라리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기획에서 힘을 조금 빼고 그리고 실제로 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변수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성이 네. 좀 훨씬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한 발짝 더 네네. 들어가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안 모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기껏 좋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네네. 초기의 고객은 모집보다는 선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오면 좋을지를 찾아서 섭외하는 방식이죠. 첫 네. 댓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죠? 네. 어떠한 글의 첫 댓글이 그 뒷댓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저는 커뮤니티가 가급적이면 고객 커뮤니티인 기수제, 시즌제를 운영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시즌 1은 규모감을 키우지 않고 약간 베타의 방식을 좀 적용을 해서 테스팅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 커뮤니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한번 소수 단위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때는 모집이 아니라 한번 우리 고객들 중에 찾아보시고 선별해서 섭외해서 함께 뭔가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거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모델로 마케팅과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맞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렇겠네요. 지금 잘 되는 네. 무수한 고객 커뮤니티들은 대개가 시즌 1은 그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그냥 선별을 해서. 그쵸. 마냥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에 맞는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고 거기에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업데이트된 기획안을 이제 시즌 2, 시즌 3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게 이제 저도 이제 마케팅 집행을 하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마케팅 계획을 할 때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좀 어떤 고객이 좋아할지 좀 기준점을 정해두고 이제 맞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소재 핏이라든지 좀 맞아요. 제품군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브랜드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험단 모집도 해서 맞아요. 네, 반응에 대한 이제 공유도 하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기획했었던 대로 집행을 했는데 좀 반응도가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 또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맞아요. 예, 좀 약간 이런 맥락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비슷하죠. 있어요. 너무 네네네네. 비슷하고 기존의 고객 체험단과 커뮤니티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고객 체험단이랑 또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체험단은 단발성이 많고요. 이들은 좀 약간 기간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 행사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필요한 소스들을 혹은 의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뭔가의 그들만의 좀 그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체험단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끝이라면 네.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한 번의 체험 행사가 아니라 다른 체험 행사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들도 성장하고 기업도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커뮤니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렇죠. 받으면서.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기업 기존에 좀 책에서도 좀 다양한 기업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좀 이제 성공한 커뮤니티랑 좀 이제 음. 실패한 커뮤니티를 좀 가르는 좀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좀 어떤 거라고 보셨을까요? 성공과 실패라. 네, 요즘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사실 실패라기보단 단계에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자면 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네네. 컨텐츠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분들을 이제 느슨하게 연결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조금 지나서 커머스가 붙은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2C로 시작을 해서 3C로 확장이 된 거죠. 컨텐츠 커뮤니티에서 커머스까지.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성장의 이제 약간 축으로서 비즈니스를 인테리어 말고도 확장을 하고 싶었고, 그 확장을 하기 위해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했던 컨텐츠를 또 고객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오하우스라고 하는 커뮤니티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고요. 한 100명, 1기가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3년 정도 운영이 됐고, 무려 10기까지 운영이 됐고, 10기에서는 거의 1000명을 모집을 했던 거예요. 네, 엄청 규모를 키웠죠. 그들은 이제 각기의 깊이 있는 컨텐츠를 다뤘었고, 그 오늘의 집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컨텐츠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만들었던 거죠. 인테리어 말고도. 그러면 어떤 검색 결과에 오늘의 집이 걸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이제는 더 이상 오하우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라기보다는 그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고 그들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오하우스 혹은 오늘의 집 크리에이터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묶었다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1000명까지의 묶음이 그들의 운영의 최대치로 본 것 같고 이제는 그들을 묶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이 그냥 크리에이터 방식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그렇게 더 많은 멤버들이 오하우스에 들어와서 각자의 컨텐츠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을 열었던 거죠. 저는 이게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피보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도 똑같아요. 배짱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팬들을 뭐 100명, 200명을 모아내다가 어느 순간 이거를 이제 그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배짱이 똑같은 이름으로 또 뉴스레터가 더 많은 인원을 묶어냈는데 또 어느 순간 이들은 비즈니스가 더 크게 성장을 하니까 그것마저도 헤쳐 모여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런 고객 커뮤니티나 아니면 콘텐츠를 진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한편으론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랑 이제 나름대로 경쟁 구도에 있잖아요. 여기어때는 오하우스가 있던 것처럼 1000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다양한 여행 인플루언서를 묶는 트리폴릭이라는 것들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이제 숙박 공간이나 여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고객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어쨌든 새로운 여행을 갈 때 유명한 숙박 공간도 가지만 한편으로 숙박 공간 중에 브랜드가 약한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펜션이나 이런 데들은.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은 거기에서 고객 리뷰를 많이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믿을 곳인지. 그런데 이제 100명, 10명의 일반 리뷰도 중요하지만 트리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어때가 인정한 공식 리뷰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하나가 있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율이 되게 이전과 다르게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여기어때는 트리폴리 같이 고객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기어때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좋은 리뷰들을 만들고 그 리뷰가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먼저 질문드렸던 뭐 성공한 커뮤니티, 실패한 커뮤니티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네.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 목적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시대에 되게 유효적절한 방법, 지금 시대라는 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 고객의 변화,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마케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5년 전, 10년 전에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분야잖아요. 점점 이제 요즘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중요해진 것처럼 커뮤니티 역시 이전과 달리 고객에게 미디어가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고객을 묶어둠으로 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인 거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고 또 어떤 기업은 이것들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 지금 사이즈에서는 이게 딱 맞았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이런 묶어두는 방식보다 흩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은 고객 커뮤니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멤버십이 장땡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멤버십만으로 한계를 경험을 한다라면, 우리가 멤버십 앤드 커뮤니티 방식도 한번 운영해 볼까라고 한다라면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 또 몇 년 지나고 좀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또 네. 커뮤니티 마케터라는 또 이제 직업군이 그럴 것 전망이 같아요. 좋아질 우리 수도 있을 것 요즘은 같아요. 기업들마다 그런 분들 있죠. VIP를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맞아요. B2C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B2B 기업도 그런 우리만의 VIP들이 따로 있고 그 VIP를 묶어서 VIP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혹은 로열티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VIP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고 VIP 개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뭉쳤을 때 특별한 경험들을 주고 그런 것들이 또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돼서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한층 더 좀 약간 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커뮤니티가 적잖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AI랑 좀 자동화가 확산되는 시대에도 좀 커뮤니티가 좀 중요해진다고 보셨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저자님이.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이제 좀 맥락에서 봤었을 때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커뮤니티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커뮤니티의 진화 방식보다는 마케팅의 진화 방식으로 마케팅의 좀 진화 방식. 접근을 한다라면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블랙야크라고 하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네네. 네. 블랙야크가 60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60만 커뮤니티를, 있어요? 네, 네네. 엄청나죠. 주로 하는 활동이 뭐냐면 블랙야크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지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걸 보고 100대 명산을 지정하면 나름대로 이제 도장 깨기 같은 활동들을 고객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묶어낸 거예요. 네네. 엄청난 이제 커뮤니티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본투비 마케터 분들이 이 60만 대군, 60만 커뮤니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물건을 팔까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챌린지가 내부에 되게 많았대요. 블랙야크 안에서도. 그런데 블랙야크 대표님의 이제 신의 한 수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마케팅 팀에 맡긴 게 아니라 CPO라는 분을 선정을 해서 CPO에게 맡깁니다. 여기에서 P가 뭐를 뜻할까요? 뭐 프로덕트, 뭐 되게 플래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CPO가 뭐냐면 치프 필라서피 오피서예요. 그 브랜드의 철학을 담당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리더를 설정하고 선정함으로 인해서 60만 이런 커뮤니티에 블랙야크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 거죠. 등산이 뭔고, 우리 삶의 역경을 어떻게 이제 이겨내야 되고, 등산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제 브랜드가 있고, 이제까지 우리는 브랜드의 철학, 브랜드의 생각,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럭셔리만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헤리티지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는 결과물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저 브랜드와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과 역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노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혹은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기업이 혹은 브랜드가 가지는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고객들은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면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죠? 네, 되게 들어봤습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팬덤이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실장님 한 분을 뵀어요. 마케팅이라고 저는 들어서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까 마케팅이 아니더라고요. 실장님인데 아로마티카 헤리티지실의 실장님이시더라고요.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브랜드의 철학, 우리 브랜드의 역사, 우리 브랜드의 나아갈 길을 이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마케팅과 브랜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커뮤니티를 바라보면 좀 더 명약관하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부각되고 중요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고객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시대고 검색뿐만 아니라 AI가 가르쳐 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결과물이 아무리 새로운 걸 내놔도 다른 기업이 빨리 패스트 팔로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고 평균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균화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존재하는 거고, 그 과정에 우리 고객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헤리티지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핀다라면 이제 누구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가진 브랜더나 마케터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커뮤니티에 녹여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제품을 써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 브랜드와 좀 철학이나 이제 우리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좀 이제 메시지를 공유할 수 그게 있는. 너무 네네네네. 중요해지는 시대고, 그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 옛날에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물론 여전히 그렇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생각에 많은 매료가 되잖아요. 철학, 이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말과 행동과 글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표정과 옷과 아니 이런 것들 다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외모나 이런 것들은 기술의 영역이었다라면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들, 그 사람의 생각이 되게 멋지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아우라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브랜드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왜? 광고를 통해서 모든 게 됐거든요. 광고를 하면 도달률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광고를 아무리 해도 도달률 자체가 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너무나 개별화돼 있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은 뭐에 공감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플리마켓을 네. 이제 진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플리마켓에 그 뭔가 플레이어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 상품 파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제 다 판매를 하고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고 판매를 한 다음에 간단히 리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랐다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플리마켓 했을 때는 오늘 받았던 질문들이 되게 특이했었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플리마켓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서울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 있었나 했더니 고객들이 뭘 묻냐면, 플리마켓인데 이 재료 어디서 왔어요? 재료의 출처를 묻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재료를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해외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누구의 손을 통과한 건지 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거 얼마예요? 할인되나요? 정도까지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깊이와 출처와 근원을 되게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네. 소비자의 안목과 소비자의 경험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옛날처럼 똑같이 뭔가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은, 1위 자리를 내어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면 1위 자리를 그냥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마케터 분들도 진짜 바쁘시겠지만,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철학과 역사가 있지? 물론 그런 것들이 빈약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밥 벌어먹기 힘들었기 때문에 언제 생각하고 언제 철학을 가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로 왔고 근대화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시대로 온 것처럼 브랜드도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졌고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도 그걸 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철학이 없으면 되게 우리 회사를 로열티가 떨어져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도 되게 철학 있고 기품 있게 돈을 벌면 우리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일에 대한 진정성이 나오는데 되게 그렇지 않은 데들은 또 직원들이 회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떠나요. 이직도 많고.
그러면은 그 회사는 이직이 많은 회사는 좋은 인재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구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좀 카카오 소속으로 원래 근무를 하셨다고 네네.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카카오 소속은 아니시고 좀 이제 네, 프리워커 네네, 맞습니다. 독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좀 결정 자체가 좀 이제 어떤 좀 커뮤니티 좀 실험의 한 종류였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커뮤니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어, 걸까요? 네네.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누군가는 언젠가 퇴사를 하잖아요. 대개가. 맞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되는 건 극소수의 분이 걸출한 능력과 다양한 정치적인 어,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대표가 되는데 대부분 어쨌든 그 회사에 아주 오래 남는 게 요즘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끝까지 갔지만 이직이 당연해진 시대고 좀 더 개인이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흐름들이 옛날에는 쟤 뭐야라고 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흐름에 있잖아요. 저 역시 어쨌든 카카오란 회사를 나오기 전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하지만은 저는 되게 당시에 운 좋게 좋은 커뮤니티와 많이 연결이 됐었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주는 되게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홀로서기를 할 때 엄청나게 좀 큰 좀 저에게 있어서는 지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라면 나오기 힘들었을 테고 마찬가지로 퇴사할 때도 저는 작은 커뮤니티를 비즈니스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운영을 하고 그렇죠. 계셨구나.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직장 다니면서 했는데 직장을 안 다니고 나만의 사업으로 키운다라면 좀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커뮤니티 운영을 하시다가 그렇죠. 가망성을 어느 정도 보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지인들 혹은 커뮤니티에서 느슨하게 만난 분들의 응원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정보들이 저에게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용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맞아. 길은. 또 용기를 혼자 갖기는 또 어려운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카카오 이제 나오셔서 네. 이제 다 잘 되고 계시잖아요. 잘 네.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고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망하지 않고, 네, 아, 죽지 않고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7년째가 됐기 때문에 3년을 버티면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3년을 넘었고 지금 3년의 2배수인 6년 혹은 7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많은 기업에서 이 고객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 플라잉 웨일이나 이제 커뮤니티 빌더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자님이 또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컨설팅도 그렇죠. 이제 강연을 하시는 강연도 거죠? 하고 컨설팅, 그러니까 LG전자 라이프집을 제가 3년 동안 같이 협업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고 전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성심당 같은 지역에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데들이 한 150개 회원사가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지금 커뮤니티를 2년 동안 제가 사무국장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 회원 모집, 온보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커뮤니티 운영하신 사례도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그렇죠.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셨었는데 좀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된 낯선 대학이라고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가 지금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저는 거기 운영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에 입각해서 여전히 매해 1년 단위의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벌써 졸업생들이 900명 가까이 됐고, 올해 입학한 분들까지 포함해 거의 1000명 단위의 큰 커뮤니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좀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지인들과 삼삼오오 만들어진 커뮤니티도 되게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야라고 묻고 싶지만 어쨌든 2명 이상 지향점이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면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커뮤니티는 도쿄 여행을 매해 가는 지인들이 있어요. 도쿄 인사이트 투어를 매해 했는데 그 한 아재들이죠. 그 아재 12명이 모여 있는 작은 이제 모임이 있고 거기는 단순히 도쿄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뭐 다양한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새로운 걱정이나 아니면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과 지지를 또 주고 있는 커뮤니티인 거죠. 그들과는 옛날부터 친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모여진 커뮤니티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커뮤니티의 축으로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이제 커뮤니티를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음. 하시는 좀 마케터 분들이나 좀 사업자 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어쨌든 이제까지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 혼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주변의 도움이 좀 커뮤니티 단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의 축으로서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커뮤니티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회사가 좀 더 큰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만 너무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좋은 커뮤니티에 올라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 거인이 어떤 커뮤니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본다라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이드도 있지만 새로운 사이드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넓이와 그리고 깊이까지가 이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준비한 좀 인터뷰 이제 질문사항까지는 제가 다 진행을 했는데 혹시 좀 저자님께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게 또 따로 있으실까요? 오늘 되게 짧은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물론 이게 얼마짜리 영상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커뮤니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커뮤니티가 여러분에게는 거인일 수 있는 거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넓이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걸 잘 모르겠다라면 연락 주세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